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파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라고 느꼈다. 바람이 잦아든 한밤중의 해변, 아무도 없어야 할 그 모래사장에서 나는 분명히 누군가의 발자국이 모래 위를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릴수록 몸이 얼어붙어 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어둡게 나를 막아서는 것 같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압박감이 뒤통수부터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29살,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직장은 천안에 있었지만 머리가 복잡해지면 꼭 태안으로 돌아와 바다를 보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회사에서 크게 다투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피로와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던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작은 캠핑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라고 하지만 나 혼자만의 도피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차를 몰고 익숙한 바다 쪽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해변이었다. 낮에는 자주 오가던 곳이지만 밤에 이곳에서 혼자 머문 적은 없었다. 표지판도 희미하고 주변에는 숙소 하나 없고 그저 숲과 모래사장만이 이어진 고요한 곳. 차량을 멈추고 문을 열자 차 안에 남아있던 도시의 공기가 스르르 빠져나갔고 차가운 바람이 폐 속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혼자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찬 공기 속에 숨어있는 낯선 기척이 내 옆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작은 텐트를 설치해놓고 모래 위에 앉았을 때 바다는 아주 얌전했다. 큰 파도도 없고 이상한 소리도 없었다. 그러니 처음 들은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하게 들린 것이다. 파도는 일정하게 밀려왔다 사라졌고 그 사이에 사박 하는 소리가 기묘하게 섞여 들어왔다. 나는 처음엔 바람에 날린 부유물이나 작은 짐승이 모래 위를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 더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소리는 아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다. 누군가가 발 뒤꿈치를 누르고 이어 발가락이 모래에 뭉개지는 소리. 인간의 걸음걸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전율을 느꼈지만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주입하려 했다. 밤에 바다를 찾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근처에 숲이 있으니 산책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어둠을 바라보는데 그때 또렷하게 들렸다. 이번엔 2번, 아주 가까이에서. 사박. 나는 그제야 불안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직접적인 공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해변은 비어 있었다. 모래사장은 달빛 아래 희끄무레하게 드러나 있었고 내 텐트와 차량 주변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사람이 걷고 있었다면 최소한 그림자라도 흔적이라도 보여야 했다. 몸이 점점 긴장으로 조여들었다. 바람은 거의 멈춘 상태였고 파도 소리는 멀리서 잔잔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그런 정적 속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도저히 착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다. 나는 텐트 입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언가 내 뒤쪽에서 아니면 내 주변 어딘가에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둠을 바라보며 듣고 있으니 다시 사박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엔 방향이 달랐다. 분명 내 오른쪽에서 들렸던 소리가 어느새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뒤편의 숲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속도로 조용히 움직일 수 없었다. 게다가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발걸음의 속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노래 없이도 리듬을 알고 있는 어떤 존재가 모래 위를 정확한 간격으로 밟고 있는 느낌이었다. 공포가 천천히 자라났다. 처음엔 누구지? 라는 궁금함이었지만 점점 누구도 아니어야 하는데 라는 절박함으로 변해갔다. 나는 머릿속에서 불쑥 떠오르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밀어내며 오로지 현실적인 해석에 매달렸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어느 방향에서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모래사장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았다.
그걸 발견한 순간 나는 확실히 공황의 문턱에 서 있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발자국은 없었다.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마치 나 주변을 선회하는 듯 골고루 퍼졌다. 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들리고 뒤를 돌아보면 또 다른 쪽에서 들렸다. 빙글빙글 도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데 그 존재는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오로지 소리만 남아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랐고 심장은 큰 물방울처럼 울컥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나는 텐트 안으로 몸을 낮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더 근접해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래가 눌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주 짧은 호흡 같은 소리.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손전등을 켰다.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모래사장은 멀쩡했고 숲은 그대로 어두웠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의 빛 안과 밖을 넘나들며 발자국 소리가 다시 반복되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열쇠를 움켜쥐고 뛰어야 했다. 그런데 내 발은 모래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합리화를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들렸다. 지금 딱 내 바로 등 뒤, 불빛이 닿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박! 나는 정말로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목에서 비명 대신 억눌린 숨만 나왔다. 한 번 더 들렸다. 사박! 나는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 나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모래 위에 발을 내딛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채로 서 있던 그 순간 내 등 뒤의 공기가 갑자기 조금 눅눅해진 듯했다. 처음에는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꾼 건가 생각했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을 때 생기는 그 특유의 온도차, 그 무게감 같은 것이 등 전체를 덮고 있었다. 움직이지 못한 채로 그 느낌만 견디고 있는데 그제야 숨 쉴 때마다 작은 파도처럼 몰려드는 공포가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밀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속을 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인지 발자국 소리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고 바다는 여전히 멀리서 조용히 반복되는 파도 소리를 뱉어내고 있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소리가 있던 곳에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소리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불규칙한 공포보다 규칙적인 침묵이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나는 숨을 억지로 들이쉬고 남아있는 용기를 끌어모아 천천히 고개만 왼쪽으로 돌렸다. 몸 전체를 돌릴 수는 없었다.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뒤쪽에서 무언가가 따라올 것 같았다. 손전등은 내 손아귀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려 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더 축축해지고 있었다. 빛을 들이대며 조금씩 돌던 시선이 어둠 속을 훑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모래사장은 그대로였고 숲의 입구 역시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그늘만 들이우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등 뒤의 느낌만큼은 너무 생생했다.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 선 채로 호흡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 이상한 기척이 쉼없이 들러붙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한밤중 해변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계속 아니다, 착각이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반복했지만 아무리 합리화해도 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뒤돌아보는 순간 그 존재가 내 얼굴을 들여다볼 것처럼 나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며 발끝만 조금 움직여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차로 뛰어가려면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뒤에 있는 기척을 자극할까봐 어떤 움직임도 내뱉기 두려웠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모래가 아닌 내 몸을 밟고 올라탈 것 같다. 그때였다.
뒤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정확한 움직임이 들렸다. 발자국 소리보다 더 가까운, 거의 내 옷깃 바로 뒤를 스치는 듯한 아주 미세한 바스락거림. 마치 누가 모래 위가 아니라 내 옷끝을 손끝으로 건드린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심장은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고 뒷목의 피부는 바늘처럼 쭉 곤두서 있었다. 사박. 이번엔 더 확실했다. 내 뒤, 정말 바로 뒤였다. 손전등이 흔들렸다. 손목이 떨려 빛이 좌우로 흔들리며 모래 위를 스친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내 것뿐이었다. 그때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내쉬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없는 숨, 죽은 공기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더는 당당해 보일 필요도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없었다. 그 숨결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산 사람의 숨은 온도가 있다.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다. 그런데 그 숨은 온도가 없었다. 바람도 아닌 사람도 아닌 뭔가가 내 등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내쉰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던졌다. 모래 위로 거의 넘어지듯 내달렸고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뒤에서 깜빡거리며 요동쳤다. 차까지 뛰어가는 몇 초 동안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고 바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따라붙었다. 차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지만 문을 닫는 동안도 머리카락 끝이 누군가에게 잡아당겨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다. 문을 힘껏 닫는 순간 모래사장 쪽에서 아주 길고 아주 낮은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 울음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니었다. 바람의 울림 같기도 했지만 정교하게 자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목소리를 잃은 채 목구멍으로 울부짖는 소리처럼. 나는 차문을 잠그고 안에서 불빛을 켰다. 그리고 숨을 돌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시동 버튼 위에서 제멋대로 계속 흔들렸다. 몇 번을 누르고 나서야 엔진이 켜졌다. 시동 소리가 울릴 때 그 울음 같은 소리가 순간 멈추는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들렸다. 사박! 그 소리는 차 유리창 바로 옆에서 들린 것 같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한 상태로 엑셀을 밟았다. 모래사장 위에서 차가 미끄러졌지만 겨우 빠져나와 해변 밖으로 튕겨나오듯 나왔다. 도로에 올라서는 순간서야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손은 떨렸고 심장은 귀 옆을 때리듯 울렸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멀리 해변이 아주 작게 보일 때 100m 한쪽에 흰 그림자 같은 것이 스치는 듯하는 것이다. 분명 사람 형태도 아니고 짐승 형태도 아니었지만 어떤 존재가 해변 끝에서 나를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로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나는 차창 너머로 스치는 어둠 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모래 위에서 형체 없는 발자국이 나를 따라오는 모습. 그때부터다. 내가 왜 그 해변에 다시 갈 수 없게 된 것이.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긴장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혹시 뒤따라온 무언가가 있는지 귀를 곤두세웠다. 그러나 집 앞 골목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바람조차 불지 않고 어둠은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불안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지만 한동안 현관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틈에 함께 들어온 게 있는 건 아닌지 해변에서 느꼈던 등 뒤에 차가운 기척이 다시 나타날까봐 전신이 굳어졌다. 나는 문과 창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모두 잠겨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손잡이를 붙잡고 당겨보게 됐다. 불안이 나를 움직이는 듯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모래사장, 숲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림자 없이 들리던 발소리까지 계속 떠올라. 무엇보다 등 뒤에서 느껴졌던 온기 없는 숨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벽 3시 12분.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화면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단순 오류라 넘기려 했지만 화면을 끄는 순간 집안의 과한 정적이 다시 귓가에 달라붙었다. 일상의 새벽과는 다른 모든 소리가 제거된 듯한 침묵. 냉장고 소리도 이웃의 생활음도 사라져 있었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 어딘가에서 그 숨을 따라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두려웠다. 그러다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툭! 무엇이 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바람도 없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발목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가 지나갔다. 집 안에서 느껴질 온도가 아니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을 켜려 손을 뻗던 중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이 몸을 얼어붙게 했다. 형태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척이었다. 해변에서 느낀 그것과 똑같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을 바라보자 바닥 어딘가에서 작은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그것이 모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현관이 아니라 거실 중심에서 복도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모래사장에서 걸어 들어온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자 모래 위에 희미하게 패인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발가락이 없었다. 둥근 형태만 남아있는 알 수 없는 자국이었다. 그때였다. 사박. 이번에는 집안에서 똑같은 톤, 똑같은 간격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리 사이에는 아주 짧은 차가운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해변에서 들었던 그대로였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 문틀에 부딪힌 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대신 휴대폰 플래시를 켜 거실을 비췄다. 빛이 닿는 순간 모래 자국이 확실히 보였다. 그리고 그 바로 앞 시야 끝에 흐릿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벽에도 내 몸에도 속하지 않은 낯선 그림자. 그 존재는 빛을 피해 천천히 뒤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사박, 사박, 사박. 그리고 거실 끝 어둠 속에서 소리가 뚝 끊겼다. 마치 이제는 나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처럼.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그 발소리와 숨은 해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이미 집 안까지 따라와 있었다. 승민은 옆자리의 남자를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빈자리였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좌석은 말끔했다. 순간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눈썹도 없고 입술은 마른 피처럼 갈아진 얼굴. 승민은 놀라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다. 그제야 그는 방금 그 남자가 내린 위치가 이상하다는 걸 떠올렸다. 그 구간은 수년 전 산사태로 끊긴 도로였다. 지금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 버스는 아예 그 근처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방금 버스는 분명 그 길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달랐고 버스는 유난히 조용했다. 승민은 핸드폰을 켜 위치를 확인했다. GPS는 계속 회전하는 원만 보여주며 위치 확인 중만 반복할 뿐이었다. 심지어 시간이 5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앞쪽에서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저씨, 자꾸 같은 데서 타시네. 아저씨라니? 승민은 자신이 기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는 룸미러 너머로 승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그냥 편하게 가세요. 순간 버스 내부 조명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승민은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앉는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려던 순간 승민의 귓가에 들린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다. 저 이번엔 마지막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승민은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는 분명 몇 분 전 옆자리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방금 들린 목소리는 버스가 갑자기 덜컥하고 크게 흔들렸다. 마치 도로가 아닌 거친 흙길을 질주하는 듯한 충격. 창밖을 본 승민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창밖에는 아무런 가로등도 건물도 차량도 없었다. 대신 오래전에 매몰된 도로 절벽과 바위 더미 사이로 비틀린 가드레일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는 존재하지 않는 길을 달리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는 계속 중얼거렸다. 또 태웠네. 또 왜 하필 오늘? 승민은 용기를 쥐어짜며 입을 열었다. 저 기사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룸미러에서 아주 서서히 시선이 올라오고 있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그리고 룸미러 속 승민의 뒤쪽 빈 좌석에 늘어진 팔 한 쌍이 보였다. 팔은 의자 등받이를 감싸싸듯 걸쳐 있었고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승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버스 뒤쪽에서 축축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맨발이 바닥을 끌어당기듯 추룩 추룩. 승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뒤돌아보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의 귓가에 낯익은 음성이 스며들었다. 이번엔 내려갈 필요 없죠. 같이 가는 거니까. 바로 뒤에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승민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었다. 그러나 버스의 통로는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었다. 불과 몇 걸음이면 닿아야 할 앞문이 끝없이 멀어지듯 희미해졌다. 뒤에서는 여전히 맨발 소리가 따라왔다. 추룩, 추룩, 추룩. 승민의 호흡이 거칠어지자 그 소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의 불안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듯했다. 그때 기사 아저씨가 소리쳤다. 뛰지 마. 뛰면 따라붙어. 가만히 서 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승민은 뛰는 순간 등 뒤에서 한 손이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차갑고 젖어있고 살처럼 무른 손. 승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 바닥과 가까워진 순간 버스 바닥에 반사된 자신 뒤로 목이 길게 늘어진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입이 벌어진 채 승민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 승민은 기어가며 통로를 빠져나오려 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앉은 자리 밑에서 철문 두드리듯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려갈 데가 없어졌어. 길이 막혀버렸거든.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다. 조명도 동시에 켜졌다. 승민은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통로도 정상 길이로 돌아와 있었다. 그저 텅 빈 버스 안,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는 기사 아저씨만 있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갔어요. 기사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년 비 오는 이맘때면 타. 그 길에서 죽은 사람이거든. 매번 누굴 데려가려고 이렇게 따라붙지. 승민은 숨을 삼켰다. 그럼 오늘은? 기사 아저씨는 승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을 데려가려 한 거지. 순간 버스 뒤편에서 문이 딱 하고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남자의 발목이 천천히 드러났다. 축축하게 젖은 발, 뒤틀린 발가락. 승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자는 천천히 차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아직 못 갔어요. 조명이 다시 꺼졌다. 불이 꺼지자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메아리칠 만큼 고요했다. 승민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감각이 올라오며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추룩, 추룩. 물에 젖은 발바닥이 고무 바닥을 긁는 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승민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 기사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 다가오게 두면 안 돼. 하지만 승민은 이미 공포로 굳어 있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발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내렸다고? 했잖아. 승민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옆자리. 아까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어둠 속에서 남자의 숨결이 승민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근데 왜 자꾸 보내려고 해요? 이 버스 내가 타는 버스인데. 기사 아저씨가 소리쳤다. 그만해. 그 사람 데려가려고 했으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 뒤쪽 전체가 흔들렸다. 창밖에서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듯 차체가 쿵 하고 울렸다. 그 순간 버스 조명은 단 한 줄기만 들어왔다. 뒷문 쪽 비상등, 약하게 떨리는 붉은 빛. 그 불빛 아래서 남자의 형체가 드러났다. 젖어 축 늘어진 옷, 허벅지까지 내려온 물 자국, 어깨에서부터 구불구불 뻗은 자갈흙, 그리고 목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얼굴이 승민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눈동자는 흐릿하게 뿌였고 입술은 처참히 찢어져 피가 발라 굳어 있었다. 남자는 손을 뻗었다. 같이.
가요. 승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앞 유리가 터질 듯 흔들리며 강한 헤드라이트가 안으로 비쳤다. 빵! 다른 버스였다. 실제 도로를 달리던 버스. 그 불빛이 순간적으로 안쪽을 환하게 비추자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버스의 조명도 다시 전부 켜졌다. 주변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승민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완벽한 평범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앞좌석의 기사 아저씨가 운전석에 없었다. 대신 그의 자리에는 축축한 발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내가 보낼 차례지. 조명도 켜져 있는 버스 안에서 승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승민은 무릎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보낼 차례라니까. 숨소리는 운전석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닥에 비친 희미한 조명에 가려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엎드린 자세로 숨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승민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뒤로 물렸다. 바닥의 고무판이 미세하게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운전석 아래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승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차체의 어깨를 부딪히며 굴렀고 눈앞을 스친 그것은 지나치게 길게 늘어진 팔이었다. 팔은 바닥을 훑으며 승민의 발목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다. 승민은 손으로 좌석 손잡이를 붙잡아 일어났지만 그때 귀 아래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승민은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앞문으로 달려나갔다. 버스문은 잠겨 있었다. 푸시바를 힘껏 눌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뒷자리에서 추룩 추룩 또 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여러 명의 젖은 발이 움직이는 소리. 승민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느꼈다. 몸이 굳어가는 와중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비상등 아래의 흐린 붉은 조명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었다. 좌석 사이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옷이 젖은 남녀들이 비틀린 자세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눈은 똑같이 흐리게 빛났고 걸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목과 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인 상태였다. 그리고 모두가 입술 사이로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내렸는데 왜 안 보내줘요? 승민은 숨을 삼켰다. 이 버스는 누군가의 막차가 아니라 어딘가에 갇혀 떠도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 같은 느낌이었다. 승민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다시 앞문 코너에 놓인 비상망치를 찾았다. 손이 떨려 정확히 잡히지도 않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창문을 깨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망치를 붙잡은 순간 뒤쪽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고요. 숨소리 한마디도 없다. 마치 그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 승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모두 승민을 향해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룸미러가 팅하고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또 다른 얼굴이 비쳤다. 축축한 머리카락, 반쯤 잠긴 눈, 물속에서 몇 시간 기다린 것처럼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다. 창문 깨면 나도 나갈 수 있어요. 승민의 손에서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버스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퍼졌다. 그와 동시에 뒤쪽에서 모든 발소리가 다시 한꺼번에 시작되었다. 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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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룩. 승민은 숨을 삼켰다. 이 버스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인지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뒤에서 보듯이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다. 너도 내려야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뒤통수에 차가운 손바닥 하나가 느껴졌다. 삶을 속의 오래. 승민, 내려야 해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바닥이 조금씩 목더미를 감싸듯 이동했다. 힘. 그 몸. 승민은 그 손을 떼어내려고 팔을 들어 올렸지만 그 운전석 아래에서 또 다른 팔이 천천히 뻗어나왔다. 길게 늘어나 있는 듯 보이는 손가락. 마치 뼈와 힘줄만 남은 것처럼 끔찍하게 말라붙은 손. 그 손이 승민의 발목을 향해 다가왔다.
승민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좌석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땅바닥에 무릎을 부딪히며 쓰러졌지만 아픈 느낌보다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더 컸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리고 대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젖은 사람들 전부가 승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마치 누가 신호라도 준 것처럼 모두의 목이 동시에 뚝! 하승민 그 한 명, 두세여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버스승민은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다. 손심 그 사이 그들 발끝이 보였다. 축축한 발 피쳐 승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머리 그러나 그때 그림자가 드리웠다. 숨이 멎는 듯한 무게감. 그리고 좌석 아래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내려왔다. 뒤틀린 목, 반쯤 씹힌 듯한 입술, 흐릿하게 흐느적거리는 눈동자. 그 얼굴은 좌석 아래까지 몸을 구겨 넣으며 승민을 향해 다가왔다. 왜 숨어요? 같이 가면 편한데. 입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승민의 손등에 톡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버스 전체가 흔들렸다. 쿵쿵! 누군가 버스를 밖에서 두드리는 듯한 충격. 축축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운전석 유리 너머로 희미한 후미등 불빛이 번쩍였다. 차량이었다.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그 불빛이 버스 안으로 스며들자 좌석 아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물결처럼 흔들렸다. 마치 빛을 견디지 못하는 그림자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다시 버스 뒤쪽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 한 존재만은 물러나지 않았다. 운전석 옆에 서 있던 목이 가장 비틀린 그 남자. 그는 승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넌 남아야 해. 그 말과 동시에 하단 비상문에서 딸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낮고 젖은 숨소리가 승민 바로 등 뒤에서 다시 들렸다. 내리는 건 너잖아요. 승민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등마 천천히 차갑고 젖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와는 전혀 다른 감촉. 내려야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귀 안쪽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 같았다. 비상문은 이미 조금 열린 상태였고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운전석 커튼을 살짝씩 흔들고 있었다. 나가면 끝이다. 승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이 버스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버스 안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뒤쪽에서 벌써 축축한 발자국 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숨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여럿이 동시에 낮고 젖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 하하. 좌석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빛을 싫어하는 듯 불 꺼진 구석으로부터 한 명씩. 비상등의 붉은 빛 아래에서 형체가 드러났다. 여자의 길게 늘어진 머리, 남자의 부러져 뒤틀린 팔, 물에 젖어 축축하게 붙은 옷과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들은 모두 승민이 서 있는 비상문 앞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승민의 귓가에 붙어있던 그 존재가 마치 지시라도 하듯 말했다. 이제 내 차례예요. 승민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온몸을 던지듯 비상문을 밀어 문틈으로 몸을 끼워 넣었다. 밖으로 빠져나가자 바람이 차게 얼굴을 스쳤다. 살아있는 공기.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 분명한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발밑이 이상했다. 아스팔트의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래였다. 승민은 비상문 밖으로 떨어져 그대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해변? 그러나 여기는 태안 해변이 아니었다. 사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어떤 생명 기척도 없는 텅 빈 모래 사막 같은 어둠뿐이었다. 뒤에서 비상문이 천천히 열렸다. 끼익. 버스 안의 붉은 비상등이 모래 위로 길게 이어지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다. 목이 꺾인 남자. 축축하게 젖어 처진 양팔. 모래 위를 질질 끄는 발자국. 두 번째, 세 번째. 수십 개의 그림자가 버스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승민은 숨이 턱 막혔다.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모래 속에 박힌 것처럼 떨리기만 했다. 그 존재들은 마치 모두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천천히 동일한 속도로 승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비상문의 마지막으로 서 있던 존재,
승민의 귀에 가장 가까이 대고 속삭였던 그 남자가 한 발 또 한 발 모래 위로 내려섰다. 그가 손을 들어 승민 쪽을 가리키자 다른 모든 존재들이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동시에 말했다. 들어가. 승민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바라본 곳에는 버스가 아니라 모래 위에 검은 구멍이 열려 있었다. 물속처럼 출렁이지만 빛은 전혀 반사되지 않는 깊은 심연. 파도처럼 바람처럼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들어가. 승민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모래가 발목을 단단히 잡아당겼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다 그 구멍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물에 젖은 손, 뼈가 드러난 손, 그리고 그 손이 승민의 발목을 잡았다. 찬물 같은 감각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승민은 비명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뒤에서 그 남자는 흡사 위로하듯 말했다. 내려가는 거예요. 다들 그랬듯이. 그리고 검은 구멍은 승민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승민은 발목이 잡힌 순간 본능적으로 몸부림쳤다. 모찬물 마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낫. 편하게 가요. 다 승민은 공포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 뒤틀린 글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러나 발목을 잡은 손이 조금 더 세게 조여오며 승 갑자 차가운 빛이 모래를 스치며 그 승 구멍 바로 위에 작은 손전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승민 씨, 거기 있죠?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버스 기사 아저씨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모래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오며 손전등으로 검은 구멍과 승민을 비추었다. 그 순간 모래 속에서 손을 뻗어 있던 존재들이 순식간에 움찔했다. 그리고 하나둘씩 소리를 내며 구멍 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승민은 손전등 빛의 의지에 거의 허우적거리듯 몸을 앞으로 밀었다. 모래는 여전히 발목을 잡았지만 기사 아저씨가 다가와 손을 잡아 끌어주었다. 잡아요. 힘내요. 그 말과 함께 승민은 간신히 모래 위로 올라왔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자 검은 구멍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모래 위에는 더 이상 발자국도 그림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승민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채 손전등 빛 아래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다 끝난 거죠? 기사 아저씨는 승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야겠죠. 그 길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승민은 그 말을 들으며 버스 안의 붉은 비상등과 뒤틀린 얼굴들을 다시 떠올렸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뛰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길로 혼자 가지 않겠다. 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같은 속삭임은 점점 멀어졌고 모래 위에는 다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승민은 기사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버스를 향해 다시 걸어 올랐다. 그와 함께라면 이 미친 경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의 공기 속에서 승민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